리더 소통에 좀 국한해 보면 그 핵심이 뭘까요? 저는 리더의 소통의 핵심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전략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리더가 특히 요즘에 MZ세대와의 소통이 화두잖아요.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꼰대 감별사라고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진 서재의 주인장 조미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미진 소재에 또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리더십의 핵심인 리더의 소통에 관해 연구하고 또 본인의 전문성으로 실제 훌륭한 리더들이 훌륭한 소통을 하기 위해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KBS 25년 차 김은성 아나운서이시고요. 이분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문의 국내 1호 박사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김은성 박사님을 모시고 리더의 소통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의 김은성 아나운서입니다. 소통법 강의 오셨잖아요. 아나운서라기보다는 사실 대외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박사 또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진 소재에서 제가 갖고 있는 스피치와 소통의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김은성 네. 아나운서라는 소칭이 굉장히 네. 익숙한데 저희 네. 인연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인연. 네. 근데 어느새 그냥 박사도 하시고 이제 교수님이 되시고 제가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소개할 때마다 아나운서가 두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뜬 아나운서와 저처럼 뜨지 못한 언더그라운드 아나운서가 있는데 네. 저는 처음에 방송국에 들어와서 아나운서 생활을 열심히 하면 뉴스 앵커 또 공신력을 확보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나운서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빨리 시작하게 됐고 벌써 15년 전이네. 2006년도에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국내 1호 박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또 공공기관 같은 데서 임원이나 C레벨 분들 코칭을 하게 됐고요. 그 또 인연으로 우리 대표님을 만나 뵙게 됐죠. 그러게요. 네. 근데 스스로 보면은 이제 뭐 소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리더의 소통 전문가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 소통의 전문가라고 제 스스로 규정하기는 조금 외람되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스피치컴 관련해서 코칭을 맡게 됐고 오늘 또 제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스피치가 발성 발음의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C레벨 분들이 임원분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리시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10년째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제 주제는 파워 스피치인데 그 안에는 스피치, 소통, 대화법, 최근의 관심은 눈치입니다. 리더의 눈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 주변이나 다른 분들이 아마 소통 전문가, 스피치 전문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리더의 소통은 사실 리더십에서는 핵심입니다. 네. 리더십의 또 핵심은 영향력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소통이라는 그런 형태로 그쵸. 아마 리더십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니까 네. 우리 김 박사님의 그런 어떤 코칭이나 그런 어떤 전문성에 근간한 그런 리딩이 아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이 그래서 이제 리더 소통에 좀 국한해 보면 핵심을 좀 짚어준다 그러면 그 핵심이 뭘까요? 저는 리더의 소통의 핵심은 공감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굉장히 실천적이고 전략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감은 상대방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분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겠죠. 그분들의 짐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 그것들을 팔로우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그 팔로우들의 언어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들의 심리적인 동감을 느끼고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코칭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뭔가 구성원들 대상으로 동기부여 스피치를 하시면 대부분 훈계나 방향성만 제시하시지 그런 구성원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리더들을 만나면서 또 소통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더가 특히 요즘에 MZ세대와의 소통이 화두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꼰대 감별사라고 봅니다. 네. 태어나다 보면 이분이 꼰대인지 아닌지 판별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예측 가능성, 심플함, 이런 것들도 최근에 소통에 있어서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예측 가능성은 이제 리더십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일관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리더십의 행동들이 굉장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막 바뀌는 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올 때 이제 네. 예측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소통도 좀 일관성을 가지고 맞아요. 자기 원칙을 가지고 해라,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 또 첨언을 하자면, 제가 이제 주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누군가와 공감하고 뭐 대화를 하기 전에 본인의 심신의 면역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부부싸움을 한 상태에서 지금 미진 소재에 와서 찍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마음이 굉장히 그렇죠. 불안하겠죠. 그렇죠. 근데 리더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존경하는 분들.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본인의 관리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모 그룹에서 코칭 예정일이 아침 시간이었는데요. 그 공장에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기사를 봤고요. 네. 저는 당연히 비서실에서 그 코칭이 취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루틴하게 뭔가 일상을 진행하는 것들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보여질 때 리더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고 본인이 루틴하게 일정을 소화하시는 걸 보면서 그분의 능력 중에 하나가 본인의 심신의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피치 같은 거 할 때도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의 루틴을 통해 자기 관리를 통해서 안정감을 갖고 진행하는 분들이 있죠. 네. 그게 안 되면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신의 면역력도 네. 갖고 또 일관성 있게 소통을 하시는 그런 리더분들은 어떤 행동 양식들을 좀 보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났을 때 텐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기본적으로 좀 안정되어 계신 것 같아요. 자기 관리를 잘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그게 좀 일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 본인이 스스로를 유지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스피치의 결들을 보면 사용하신 언어 같은 거나 내용들을 봤을 때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그런 키워드나 워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내면화된 거죠.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게 약간 진화를 거스르는 작업이잖아요. 네.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돈이 결부화되면서 내 위주로 퇴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제 배꼽의 위치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뭔가 일을 하실 때 뭐 대표님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바쁘면 뭐야 이거고요. 정말 바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소통의 스탠스가 된 분들은 대표님 하면 아무리 바빠도 뭐야 라고 하고 이게 배꼽이 달라지잖아요. 배꼽의 위치가.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생활 속에서 첨착되거나 내면화되신 분들은 태도, 말투, 사용하는 어휘, 그 다음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소통이라 그래서 그냥 언어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뭐 심신의 상태라든가 자기의 관리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런 태도나 이렇게 제스처, 행동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일관성 있게 보여줘야 그게 이제 그 리더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렇죠. 소통을 하는 모습이다. 네. 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리더분들이 이제 소통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단어,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 김 박사님이 생각하실 땐 리더들이 소통할 때는 주로 이런 언어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쓴 책 중에 리더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리더들이 어떤 언어들을 썼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만났던 분들이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봤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뭐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철학의 언어도 필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보면 리더분들이 쑥스러워하시고 자기 노출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휴먼 커뮤니케이션 스피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리더가 자기를 좀 열어야 돼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밟고 내려가야지 자기의 눈높이에서 자꾸만 팔로우들에게 나 소통하고 싶어. 그리고 많이 회식하고 많이 만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기 노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자기 철학의 언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전의 언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미션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이 조직의 존재 이유라면 비전은 나아갈 방향, 아까 얘기했던 예측 가능성, 네. 일관성, 네. 내가 뭘 이번에 1년 동안 이루고 싶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만 구성원들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명확성의 언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팀장이나 부장을 하거나 이게 관리를 하다 보면 저도 습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아는 걸 다른 부하 직원도 알 거라는 착각에 빠지죠. 아, 그렇죠. 뭐 김 팀장 이거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저희 이론 중에 친밀한 소통의 편견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미난 실험인데요. 30년 같이 산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요. 이거를 본 일반 사람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도록 했고 또 남편이 이거를 해석하도록 했어요. 부인이 얘기를 하고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인이 나 오늘 피곤해. 당신이 알아서 해.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의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놀랍게도 통계적으로는 처음 본 일반 사람이나 30년 산 그 부인이나 해석도 거의 유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친하다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오해 소유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감의 언어 말씀드렸던 또 하나는 적절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얘기할 때 항상 마음속으로도 듣고 적절한 반응. 제가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백트래킹이라고 해서 누가 얘기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 언어로 바꿔주는 거죠. 아 지금 뭐 김은성 씨가 얘기한 게 이런 내용이 맞지? 제대로 내가 이해했나? 하고 확인해주면 그 사람 저분이 내 얘기를 집중했구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니도 중요한 건 전 언행일치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결국에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말과 태도로 보여주지만 본인이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덕이죠 덕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 박사님 얘기를 오늘 들으니까 리더의 소통은 어쨌든 말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기의 어떤 심신의 그런 균형감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자기 매니지, 자기 관리도 이제 네. 포함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빛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돼서 결국은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또 비전을 제시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공감하면서 또 반응도 해주고 어렵네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얘기한 대로 행동을 보여주는 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부하 직원들을 이제 많이 데리고 일을 하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싶다 하는 리더의 소통의 방법이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만 키가 되는 거 3개를 딱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부하 직원의 언어를 배우자. 그들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좋은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외의 스타트업 중에 구글이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그 과정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성공한 팀의 DNA를 분석해 봤더니 예전에는 그 팀 구성원들의 스펙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구글에서 성공한 팀의 DNA가 아니었고 결국은 리더의 소통 방식이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좋은 분위기였어요. 좋은 분위기의 핵심은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무시받지 않을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근데 자꾸만 권위적인 리더는 뭔가 자기가 많이 알다 보니까 바로 지시하고 의견을 맡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요즘에 이제 MZ 세대가 화두잖아요. 저는 몰입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몰입. 칙센트 미하이의 이제 몰입의 법칙들을 보면 저는 이제 게임하고도 좀 적용해 보고 싶은데요. 방향성의 명확성이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확실한 베네핏이 필요합니다. 게임할 때도 이게 아이들이 밤새 하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이게 베네핏이 있거든. 등급이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몰입할 때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일의 적정한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를 주면 얘네들이 지루해하고요. 어려운 걸 주면 포기해요. 게임할 때를 보시죠. 아이들이 보면요. 어려운 걸 주면 이건 나는 안 맞아. 근데 깰 듯 말 듯. 그래서 몰입의 언어를 좀 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핵심적인 그런 노하우를 너무 오늘 다 공개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부하 직원의 언어를 배우고 또 좋은 분위기라는 건 여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급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상관없이 이제 존중해주고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라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구성원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몰입의 법칙을 좀 잘 적용을 해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네.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의 소통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스피치잖아요. 스피치죠. 네. 리더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깨우고 싶어요. 저는. 스피치의 고정관념.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